안녕하세요. 2030 청년 토크 콘서트에 초대받게 된 박복원입니다. 오인석입니다. 이군로입니다. 이한엽입니다. 예, 오늘은 그 2030 토크 콘서트에서 국정교과서 이제 무엇이 달라졌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국정교과서가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검정교과서가 문제점이 사실은 계속 제기가 되고 있었고, 다만 국정교과서가 무슨 뭐 친일 독재 뭐 교과서다 뭐 이런 논란도 있고.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원래는 이제 검정교과서에 대한 문제 때문에 나온 부분인데, 대표적인 게 이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안 좋게 그렸다. 그러니까 기존의 검정교과서에서는 약간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없는 국가다 이런 식으로도 막 얘기를 하고, 약간 좀 북한을 약간 편드는 듯한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학교에서는 뭐 보통 어떻게 배우는지.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친일파가 제일 많지 않을까. 이승만 정부에서 친일파 이렇게 내용이 좀 많이 부각되는 것도 그렇고, 약간 이게 그 밸런스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막 좋은 거랑 나쁜 거랑 이렇게 좀 밸런스를 맞춰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너무 균형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지 않았는가. 계속 막 친일파만 얘기하니까 애들이 막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을 거의 뭐 친구도 아닌 친구 밑에 존재로 막 비하하는 발언도 많이 하고, 초등학교 때도 저가 뭐 애들끼리 막 이승만 대통령 이름을 막 거의 애들끼리 막 놀려댈 때 쓰는 정도로 막 그래요? 그렇게 초기 대통령이면서도 이렇게 막 권위가 상당히 떨어지는 거를 많이 보지 않았는가. 네. 실제로요. 현충원을 가보셨나요? 예. 이승만 대통령? 예, 가보. 제일 초라합니다. 예, 타 맞아요. 대통령에 비해서 제일 초라하고 사람도 마음이 제일 아프네요. 그게 네. 자꾸 뭐 친일파들을 뭐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파와 손을 잡고 자기 권력을 뭐 독재를 했다 이런 식으로 자꾸 그리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렇죠? 그렇죠. 인석 씨도 아마 그렇게. 아무래도 독재 프레임을 무조건 씌우고, 그다음에 부정선거라는 프레임을 제일 화두로 하고, 6.25 전쟁 때 자기가 먼저 국민을 버리고 자기 먼저 도망갔다 이런 프레임을 제일 많이 이 세 개의 프레임을 항상 씌워서 나쁜 대통령이다. 근데 건국 자체만으로도 정말 위대하시고 정말 큰 업적이거든요. 자유 대한민국에서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다 묵살하고 부정적인 것만 계속 내보내고,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로. 그냥 학생들은 배우면서 다 그냥 스폰지처럼 빨아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그게 이제 그래야 이제 시험 보면은 점수가 그렇죠. 잘 나오죠. 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지. 지금 그게 안타까워서 어쩔 수 없죠. 선생님들부터 잘못된 거예요. 네. 그 전교조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것만 열심히 또 받아 적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네, 맞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한 업적도 물론 잘한 게 못한 게 있겠죠. 찾아보면은. 그렇죠. 근데 잘한 업적도 이게 덮어버린다는 거죠. 학교에서는. 맞아요. 예, 가르칠 때. 근데 분명히 이승만 대통령을 높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낮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만약 그렇다면은 예. 두 가지 의견이 있다면은 두 가지 의견 다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예. 학교에서는 너무 한 방향만 가르치기 때문에 애들이 한 방향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을 욕한다는 거죠. 만약에 제대로 가르쳤다 그러면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잘한 점과 못한 점, 그렇죠. 그렇게 말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학생들이 무조건 친일파 맞아요. 친구 대하듯이 맞아요. 대한다는 것은 분명히 학교 선생님들의 가르침이 잘못된 거고, 맞아요. 또한 교과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학생들에게 네. 균형 있는 가르침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막 이승만 대통령을 친일파라고만 이렇게 좀 몰아세우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나라는 친일파 정부고, 맞아요. 그게 강조되면서 반대로 그러면 북한은 친일파 정부가 아닌 것처럼 돌아가는 분위기도 상당히 있는 거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검정교과서 보면은,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이승만 정부가 친일파들로 내각을 다 구성을 하고, 뭐 완전히 막 독립 그 투사들은 다 외면하고 막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 내각이
독립투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일파들만 교양을 그렇게 쓴 게 아닌데 마치 뭐 친일파들로만 내각을 구성을 했다. 실제로 보면 북한 같은 경우도 거의 다 친일파 내각이었거든요. 군부 같은 경우도 김일성 그 군부 같은 경우도 다 거의 친일파였는데 그런 거는 뭐 부각을 안 시키고 뭐 김일성은 친일파 뭐 얼마 숙청한 거 가지고 친일파 처단을 제대로 해서 국민들의 뭐 지지도가 높았다. 그 은근슬쩍 북한을 약간 높게 하고 우리나라는 좀 대한민국은 약간 폄하시키는 그런 기억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도 뭐 보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돼 있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이라고 써 있어요. 검정교과서 보면. 그런 거 보면 참 기억나요? 저도 이렇게 딱 그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교과서에 중학교 교과서 때 딱 이렇게 했었어요. 딱 북한에서 직접 하는 것처럼. 근데 그건 또 유엔에서 쓰는 거니까 괜찮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 이게 공식적인 이름이다 보니까 아 근데 이게 그러니까 조선 양심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런가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게 공화국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말이 들어갔고 인민공화국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보면 인민공화국 북한은 이제 나라라고 인정을 하는 건데 나라로 인정. 사실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이제 정통성이 있죠. 근데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정말 정통성이 있느냐? 사실상 김일성이 이제 장악한 그 수뇌부들 괴뢰 정부고 왕조죠 그냥. 그렇죠. 괴뢰 정부고 왕조. 맞는 말이죠 그거. 그렇죠. 세습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3대 네. 세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의 헌법상으로도 이제 북한은 사실 나라가 아니고 정권이다. 괴뢰 정권. 혹은 뭐 대한민국 한반도의 북부 지역을 강제로 점거하고 있는 그런 이제 우리가 해체시켜야 하는 뭐 그런 정권이다. 이렇게 뭐 해석이 가능하죠. 원래. 근데 또 그럴 근데 북한은 나라라고 볼 수 없는 게 김일성을 위한 나라입니다. 북한은. 네, 근데 또 나라라면 나라 아닌가요? 아 그러네. 아 김일성 나라. 조직이죠 그냥 네, 조직. 조직. 아 나라도 아니고 조직. 그래서 조직이다. 조직. 정권이 정권. 김일성 정권. 그게 딱 정권이죠. 어울리는 말 같은데 네. 왜 그러냐면은 네. 김일성 부모님이 기독교였다는 거예요. 과거에. 네, 맞아요. 예? 네, 맞아요. 과거 기독교였다는 거예요. 예. 아 기독교였어요. 예. 네. 근데 그거 있어요. 성경 기독교 사상을 김일성이 거의 비슷하게 맞아요. 주체 사상을 맞아요. 덧입혀가지고 씌워서 맞아요. 예, 기독교와 비슷하게 이 지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황장엽 네. 씨가 주체 그렇죠. 그렇죠. 이제 황장엽 씨가 주체 사상 만들고 근데 그 황장엽 씨가 이제 넘어왔잖아요. 예. 너무 이제 이제 내려서 기순을 했는데 올라가셨죠. 아직까지 그 주체 사상을 예, 남아 있대요. 쓰고 예.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주체 사상이 또 제가 기억하기로도 아마 역사 교과서에도 그대로 쓸려 있는 부분도 많이 있지 않는가. 맞아요. 그 부분이 또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실려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선생님들이 김일성 주체 사상에 많이 세뇌된 선생님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김일성 주체 그 사상이. 주체 사상이 마치 그냥 북한의 뭐 문화인 것처럼 뭐 북한이 자기들의 뭐 사상인 것처럼 인정을 해버린다니까 정교조들이나 이런 교사들이 그런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물론 뭐 이거를 사회를 보고 그 다른 문화에 대해서 알려면은 거기에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를 뭐 보여줄 필요는 있지만 이렇게 학생들이 이 주체 사상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 아까 말했듯이 뭐 기독교에서 이렇게 바뀐 것처럼 상당히 주체 사상이 또 그걸 믿고 그거를 믿게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매력이 있긴 있을 건데 이런 거를 학생들한테 그대로 보여준다는 건 상당히 좀 위험한 위험한 있지 않는가. 네. 실제로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거나 뭐 주체 사상이 뭐 어떤 점이 잘못되었다 이 부분은 뭐 김일성이 약간 독재 체제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한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고 그냥 그대로 옮겨놨어요. 그 주체 사상 그 원문을 그대로 거기다 이렇게 인용을 해놨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 이것도 뭐 북한의 어떤 뭐 사상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죠. 하나의 문화로 인식할 수 있다. 그렇게 뭐 오판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정설적인.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네. 북한에 실제로 안 살아본 사람들은 네. 그걸 쉽게 말할 수가 있어요. 북한이 괜찮다, 좋다. 아 그렇죠. 근데 탈북자들 얘기 들어보면은 완전히 이거는 사람을 이용해 먹는 거죠. 김일성이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죠. 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예. 네, 3대 세습. 3대 세습 예. 다. 그 3대 세습 그 세 사람을 위한 예. 그 나라라고 봐야 돼. 아니 그 정권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탈북자들 얘기 들어보면은 예. 아직까지 이게 옳지 않은 거지만은 김일성 주체상이 옳지 않은 거는 인식을 해요. 예. 근데 김일성 주체상이 남아 있는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게 어릴 때 세대 당하면은 세뇌 간에서 무서운 예 세대 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검정 교과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젊은 청소년들에게 가르치니까 이게 또 민식이 돼가지고 그대로 다 근데 반세네요, 반세. 그렇죠. 그런 김일성을 합법적인 옹호하고 반세네. 예. 예? 옹호하는 발언을 한다는 자체가 웃긴 거고 그러니까 무슨 오히려 더 잘못된 거다 비판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비판을 하는 선생님들이 몇 없다는 거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뭐 김일성이 항일 운동을 했다. 그러니까 일본군과 싸워서 뭐 운동을 했다면서 되게 이렇게 포장을 해놨어요. 영웅처럼 그래요? 예. 근데 김일성이 다른 사람이라는 말도 그러니까 그런 말이 많잖아요. 있는데 그런 말도 있는데 뭐 그런 거에 대한 뭐 그런 건 배제하고 뭐 음. 김일성은 뭐 항일 운동을 해서 인기가 많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북한에서도 인지도가 많았고 마치 북한이 정통성이 있는 국가처럼 이렇게 묘사를 해놔서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진짜 이게 괜히 국정교과서 이 얘기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검정교과서에 대한 문제점 굉장히 많았고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좌경화된 학생들이 엄청 많잖아요. 솔직히 우리 태극기 지금 보더라도 어린 학생들보다는 우리 산업화 시대 어르신분들이 더 많고 그렇죠. 그렇고 이게 계속 지금 몇십 년대야 80년대부터 90년대부터 계속 이어온 이게 결과물이에요. 진짜 솔직히 말하면 점점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큰 문제인 게 그 6.25 전쟁에 예. 대해서 마치 그 검정교과서를 보면은 그 거기 내용이 이렇게 나왔어요. 남한과 북한이 뭐 공동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과 미국이 이렇게 약간 손을 잡고 북한이 뭐 김일성이 전쟁을 하도록 뭐 유발했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검증교과서 나와요. 근데 엄연히 이거는 김일성이 먼저 계획을 한 거거든요. 소련하고 중국이랑 다 이렇게 미리 계획한 증거가 나왔는데, 예, 뉴스로 나왔죠. 그렇죠? 다 나왔 자료가? 자료 다 나왔죠. 뭐 김일성이 뭐 그다음에 저는 해외에서 이렇게 한국 전쟁에 대해서 배웠는데 세계적으로도 지금 이게 남침이 맞다는 쪽으로 이미 다 인식이 예. 돼 있지 않나요? 근데 왜 이렇게 인정을 하기 싫은 거죠. 인정해버리면은 이 북한 김일성 주체사상이 무너지는 거나 무너지는데도 이게 역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김일성 주체사상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대부분 그 사관이 남침을 할 수는 없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침 불법 남침인데 이거를 가지고 검증교과서에서는 뭐 진짜 뭐 이승만 대통령이 뭐 도발을 했다. 뭐 에치슨 라인 얘기하면서 일부러 뭐 그렇게 북한에 넘어오도록 유발을 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약간 사람들은 6.25가 분명히 북한의 잘못인데 김일성이 이제 한반도를 격화시키려고 일으킨 전쟁인데 마치 뭐 민족의 무슨 해방 전쟁인 마냥 뭐 정당한 전쟁인 마냥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사실 그러면 6.25 때 따져보면 둘 다 잘못한 거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렇죠.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이게 그리고 교과서에 보면 그 나와 이승만 대통령이 한강교를 이제 폭파하고 도망을 쳤다. 그런 많이 봤죠. 그런 내용 많이 봤죠. 제가 배울 때도 딱 사진 이승만 대통령 딱 사진 나올 때 맞아요. 그 한강철교를 건너는 피난민들 사진 맞아요. 그거를 제일 크게 보여줍니다. 진짜. 맞아요. 딱 부정적인 거밖에 없어요. 국민을 버리고 간 대통령 이런 게 임식이 딱 박히는 게 되거든요. 근데 봐봐. 근데 그런 걸 그리고 오히려 막 대한민국 정부가 잘못을 한 것처럼 그런 자료 넣고 아니 뭐 제대로 교과서를 가르치려면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보낸 뭐 문서 뭐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올려놓던가 그런 자료들 많이 있는데 그 이승만 대통령이 사실 도망을 친 것도 아니고 이게 군의 지침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북한군의 탱크가 워낙 전차가 많기 때문에 저지하기 위해서는 한강교를 폭파해야 전쟁 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폭발해야 그 남침을 막을 수가 있는 건데 그게 마치 뭐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 혼자 살려고 뭐 도망을 쳤다 막 그런 식으로 그려놓는 게 참 웃기다는 근데 거죠. 한강교시요? 그게 한강교? 예, 한강교 폭발 이승만이 도망가기 위해서 폭발을 시켰느냐? 그렇죠. 뭐 그런, 아니면은 예. 뭐 전술적으로 폭발을 시켰느냐? 예. 이 두 가지가 갈리는 거죠.
맞죠? 원래 이제 군에서 네.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네, 그렇게 예, 예. 전술적으로 작전을. 예, 예. 근데 그 두 가지가 의견이 있으면은 예. 학교에서는 무조건 이승만이 도망쳤다고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지 않은 의견도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 이승만 네, 대통령이 한쪽- 도망을 쳤다는 게 아니고 그 도망을 쳤다고 볼 수도 없는 게 왜냐면 대통령이 그렇죠. 전쟁 났는데 그 전방에서 싸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거는 네, 진짜 그건 말이 안 되는데 현실적이지 않고. 일단은 예. 그래 도망쳤다는 의견이 있다고 한다면은 예.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는 그렇죠. 균형 있게 이렇게 가르쳐야죠. 보는 예. 사람도 있고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다. 균형적으로 가르쳐야죠. 예. 근데 뭐 한쪽으로 치우치는 좌파 성향의 선생님일지라도 학생들한테는 똑바로 중립적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죠. 만약에 우리 한국 이 흐름이 네. 이승만이 도망친 걸로 다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얼마든지 이승만 도망쳤다 그렇게 가르쳐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보는 사람도 있다면은 예. 이승만이 도망친 게 아니다. 도망친 거다. 두 가지 의견이 있다. 예. 그걸 가지고 가르쳐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무조건 도망쳤다고 가르치니까 학생들은 어린 아이들은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승만 도망쳤구나.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대놓고 가르칠 때 네, 그러니까 국정교과서가 이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가르칠 때 이승만 대통령, 뭐 박정희 대통령 나쁜 놈이다 이렇게 가르쳐 버려요. 아예 시작부터. 나쁜 놈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쳐요. 진짜로 뭐 나쁜 뭐 욕까지 하면서 선생님들이 진짜 그 선생이 나쁜 놈이네.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 산업화와 민주화 이런 부분들을 균등하게 서술을 해야 되는데 뭐 마치 민주화만 산업화는 뭐 독재자들이고 국민들을 억압한 대상이고 뭐 민주화는 그거에 싸운 아주 절대 선이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사실은 가장 큰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도 문제고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 학생들이 정말 무분별하게 그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아까 걱정이에요. 말씀하셨던 것도 친일파, 그러니까 그것도 예,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하고 내각을 친일 독재? 예. 친일 독재로 이제 내각 구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당시에 그렇죠. 친일파가 친일 독재가 아니었으면은 예. 어느 사람이 배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아 친일파. 예, 예. 그러니까 그 친일파 당시- 아니었으면은 그러니까 문맹이라는 게 문맹. 그러니까 그 문맹이 문맹 아니었다고 해서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고 그 당시에. 예, 그렇죠. 문맹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고등교육 이상을 받은 사람들 중에 아니, 고등학교가 뭐 그쪽에 이제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환경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는 뭐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옛날에도 조선시대 때도 청나라를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청나라에 대한 문물을 배워야 되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금 현 정부를 봐서도 다 얼마나 팩트가 훌륭합니까? 그러니까 친일파라는 게 스펙 팩트란다. 스펙. 그러니까 친일파도 예. 이제 반민족적인 이제 그런 나쁜 친일파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예. 근데 그 현실적으로 봤을 때 다소 이제 그런 어디까지를 이제 친일로 해야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논란이 되고 그중에 있는데 또 논란되는 분 중 한 명이 또 한 분이 저희 산업화를 이루신 박정희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박정희 그렇죠. 대통령에 대해서도 하... 친일 논란이 굉장히 많이. 근데 그게 더 웃겨요. 옛날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친일 논란을 해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었어요. 친일법이라고 해가지고 친일파 한 그 이제 후손들 뭐 이렇게 처벌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었는데 그 국회의원들의 이제 아버님이나 이런 분들이 또 친일파여가지고 그 법을 만들려고 했던 분들이 또 다 친일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친일파라는 게 어느 한쪽의 논리가 아니고 사실은 아니 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북한은 친일파가 없고 남한은 친일파가 있고 예? 국회의원 중에 뭐 한쪽은 친일파. 그럼 그렇게 따지면 미국에서 공부하면 미국에 취업하면 매국노인가?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에서 기술 열심히 했어, 공부 열심히 했어, 자격증 다 따고 네. 미국에 뭐 뭐 애플이나 뭐 삼성 대기업 취업했단 말이야. 애국자죠, 그 사람 매국노인가? 그럼? 애국자죠, 애국자. 애국자야?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지. 뭐. 현 시대로. 예, 이제 일본 현시대로. 이제 일제 시대 때 이제 뭐 일본에 대한 약간 부역을 했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인데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과서 국정 교과서가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 이 정권 박근혜 정권 때 친일 독재를 미화하려 한다. 이제 그런 좌파들이 그런 프레임을 썼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이 뭐 친일파고 독재자인데 그거를 미화시키려고 이 교과서를 만든다.
친일파들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이 교과서를 만든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웠는데 실제로 보면은 검정 교과서에서도 이제 친일파가 이제 반민족적인 행위, 잘못된 행위를 했다는 걸 서술했는데 국정교과서도 이걸 똑같이 서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친일파도 반민족 그런 행위를 똑같이 서술을 했는데 마치 뭐 지금 뭐 유언비어처럼 국정교과서는 친일파를 뭐 미화하고 독재자를 미화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학생들이 그렇게 듣고 학부모들도 그렇다네 하면서 그 국정교과서 채택할 때마다 막 반대를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뭐 전화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국정교과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사실이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똑같이 그 친일파에 대한 뭐 반민족 행위 다 서술하고, 그렇죠? 뭐 독재 문제 같은 경우도 똑같이 다 서술해놨거든요. 근데 계속 뭐 친일 독재를 뭐 미화하려 한다. 근데 그게 늘 그랬던 것 같아요. 늘 이제 뭐 친일 독재다. 약간 뭐 너는 그러니까 친독재다. 친일파로 몰아붙이려고 하는 거네 완전히. 근데 사실은 박정희 그러니까 약간 좌파, 우파 이렇게 나누잖아요. 우파는 뭐 친일파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좌우 친일파가 없는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나라가 어디 그렇죠. 있어요? 다 뭐 어디 쪽이나 다 친일파가 있었겠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뭐 일제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 뭐 다 친일파네. 친일파 아닌 사람이 없네. 다 교육받았고 일본 교육받았고 일본식 교육받았고. 예? 아니 뭐 그다음에 친일파가 있다고 해도 저희 나라 그렇지. 우리나라가 이제 예, 계속 잘못 말하는데 우리나라가 예. 계속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친일파를 척결하려는 나중 후대 와서라도 친일파를 척결하려는 움직임이 없었던 건 아닌데 계속 보면은 뭐 친일파를 뭐 그냥 그대로 그렇죠. 놔뒀다는 식으로 하는 건 좀 잘못되지 않는가.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친일파였으면은 일본하고 협력해서 일본한테 유리한 쪽으로 뭐 정책이나 그런 거 세웠을 텐데 그런 경향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아니 친일파였으면은 일본하고 손잡고 뭔가 일본에게 유리한 쪽으로 그런 정책을 펼쳤을 텐데 오히려 더 우리 독재적으로 우리나라를 강하게 독자적으로, 독자적으로. 독자적으로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예. 다른 나라하고 타협하지 않았어요. 박정희 대통령 강하게 막 밀고 왔지. 미국이 막 지시를 해도 그 강대국한테 밀리지 않고 그렇죠. 강하게 나간 네. 그런 박정희 대통령인데 그렇죠. 무슨 뭐 친일파니 뭐니 그러니까 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뭐 한일 국교 정상화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매도를 많이 했잖아요, 좌파들. 근데 실제로는 이제 그 당시에는 사실 이제 현실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건 다 뭐 마치 일본하고 뭐 친일파라서 일본이랑 뭐 손을 잡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네. 그래서 이제 그 검정 교과서보다 오히려 국정 교과서가 더 자세히 서술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위안부 독도 문제 같은 경우도 봐봐, 위안부 독도 문제 만약에 친일 독재를 미화했다면은 이거를 서술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근데 오히려 더 위안부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노력이란 부분도 더 서술을 하고 국정교과서가 독도 문제도 더 자세하게 자료까지 같이 첨부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자꾸 뭐 국정교과서가 뭐 안 좋은 그런 것처럼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는, 오히려 국정교과서는 더 우리 그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의 이런 역사 그리고 건국에 대한 그 긍정적인 건국적인 역사 이런 걸 이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자긍심, 네, 그 자긍심. 자긍심을 해줘야죠. 얼마나 우리나라 아름답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스스로 공부해야 돼요, 근데. 맞아요. 요즘 학교 대생들은. 저도 예, 예. 학교 다닐 때 스스로. 배웠지만 예, 예. 제가 스스로 혼자 찾아봤어요, 역사를. 예. 다 이렇게 자성향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예. 그 당시는 근데 제가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예. 역사에 관심 많이 했어요, 제가. 예. 그러다가 항상 저기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독재, 예, 예. 전두환 대통령도 독재, 예.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은 이 화합, 평화 이런 쪽으로 많이 부각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저는 당연히 중학교 읽고 처음 역사를 배웠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했는데 커서 한번 군대를 다니기 전부터 해가지고 혼자서 역사를 좋아해가지고 많이 알아보고 해보니까 이건 좀 아니더라고요. 아, 교과서가 확실히
한쪽으로 쏠려 있다. 자기 주관적인 게 되게 많다. 편향되어 있다. 원래 교수들이 집필하시잖아요. 예, 예. 교수님들이. 예. 근데 약간 제가 알기로 한두 명이서 이렇게 맞아요, 주로 맞아요. 하시는 거 같은데 너무 맞아요. 한두 명이 아니고 솔직히 여러 명이랑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렇죠, 맞죠. 근데 한두 명만 해가지고 이게 교과서를 그것도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보는 건데 우리나라의 미래인데 그렇죠. 너무 안 좋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의 검정 교과서 기존 검정 교과서가 더 획일화된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교과서 시장을 그 검정 교과서를 집필한 한두 명의 그 사관을 지배한 학자들 그리고 뭐 민족문제연구소, 뭐 한국역사문제연구소, 전교조 이런 이제 좌파적인 그런 이제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다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교학사 교과서 같은 경우가 이제 대한민국의 건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소설했는데 그 교학서 채택한 그 학교에 찾아가가지고 막 난리치고 막 데모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이 검정 교과서가 더 획일화되고 더 그냥 하나의 사관만을 가르치는 그런 사관이지 오히려 이 국정 교과서를 통해서 더욱더 교과서 시장에 대한 다양한 경쟁 그리고 더 올바른 교육 이런 것을 저는 더 긍정적이고 중립적인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이제 왜곡을 해서 이렇게 계속 음해를 하고 국정 교과서가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친일 교과서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게 저희 문제라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기 검정이랑 우리 국정교과서 포커스가 제가 알기로는 네. 친일이랑 예, 이 북한 쪽 그러니까 정통성 예, 이게 그렇죠. 주 포커스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친일. 근현대사.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최종본 나왔죠? 네. 나온 거로 아는데 저도 그거 보니까 막상 까보니까 네, 그 민감한 부분 있죠? 뭐 5.18이라던가 이런 거는 중립적으로 잘 썼단 말이에요. 뭐 네. 4.19 혁명, 네. 예, 5.18 민주화 운동, 우리 예, 좌파들이 주장하는 예, 뉴 라이트 이런 식으로 쓴 거를 보면 중립적으로 잘했단 말이에요. 예, 예, 이것도 까보니까 말을 못 하더라고. 맞아요. 뭐 커뮤니티에서나 그럴 때 말을 맞아요, 못 하더라고. 그 실제로 뉴라이트 사관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여론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뭐 4.19 혁명이냐, 뭐 5.18 민주화 운동이냐 아니면은 그냥 뭐 광주 뭐 사태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6월 항쟁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았는데 이제 오히려 국정교과서에서는 똑같이 서술했어요. 똑같이 뭐 4.19 혁명이다, 5.18 뭐 민주화 운동, 뭐 6월 항쟁 뭐 이렇게 다 해놨는데 그것도 자꾸 뭐 왜곡시키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는 못하면서 계속 뭐 정부에서 뭐 그 특정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뭐 글을 뭐 서술했다, 역사를 서술했다. 그렇지가 않거든요, 실제로. 색안경 끼고 보는 거죠. 색안경 끼고. 내가 색안경 마음에 안 들다. 마음에 안 들면 다 하나같이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요. 지금 위안부 독도 문제도 좌파에서 예. 많이 태클을 거는데 예, 위안부 독조 문제도 오히려 더 국정교과서가 자세하게 예, 국제사회의 노력도 맞아요. 기술했고 없었던 부분도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추가시켜서 예, 서술하고. 문제를 더 예, 정확하게 꼬집어 주는데도 예, 이걸 인정을 안 한다는 게 이런 참 좋은 교과서를 인정을 안 한다는 게 다른 꿍꿍이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국정교과서를 인정해버리면은 이게 국정교과서 인정해버린다는 거는 내 생각에는 좌파가 예. 큰 타격을 입는 거거든요. 예? 아무래도 전교조들이 이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정쟁이야 정쟁이고. 네. 왜 그러냐면 중립성을 지키기 때문에 이 교과서를 교육을 가르친다 그러면은 이제까지 좌편향 되게 가르쳤던 것을 이제 그 전보다 덜 없어진다는 거죠. 중립적으로 예. 약간은 예. 중립적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국정 교과서를 예. 가르치면은 근데 그 중에 좌파 교사들이 무조건 이것도 또 어떻게 미화를 시켜가지고 또 그런 식으로 가르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전보다 덜하다는 거죠. 이 국정 교과서로만 채택을 하게 되면은 중립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로 지금 잘 가고 있잖아요. 지금 자의는 네.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 채택되면 다시 맞아, 가운데 맞아. 지키는다는 네.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 선생님들이 그렇죠. 우러 가야 되나 자러 가야 되나 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교과서가 진짜 교과서인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중립적인 맞아요. 교육.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사실 청소년들은 이제 공부를 하고 사실 정치적인 그런 어떤 뭐 정치적인 진영 논리, 뭐 정치적인 그런 정치 색깔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오로지 교과서로서 그러니까 정말 중립적이고 또 객관적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 긍정적인 역사,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자긍심처럼 그리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균형 있게 서술하는 이제 그런 올바른 교과서가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써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국정교과서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오히려 이제 검정교과서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개선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예. 이 국정교과서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존 검정 역사 교과서랑 올바른 역사 교과서랑 네. 이 비교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죠. 아는 사람보다. 학생들이 그렇죠. 국정교과서 반대를 외칠 때에 그렇죠. 이런 부분을 알고 외칠까요? 아니죠. 사실은 대부분이 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친일 독재 교과서다. 뭐 그렇죠. 그런 프레임을 식으로 씌워서. 다. 네,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이건 절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네. 무조건 그냥 나쁜 놈이 이상 나쁜 놈. 네. 근데 다시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거를 학생들에게 중립적인 성향을 가지고 가르칠 필요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딱 이렇게 나라에서 몇십억을 들여서 만든 건데 지금 그렇죠. 거의 이제 무산될 위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이 교육이라는 게 그렇죠. 계속 이 정권 바뀔 때마다 뭐 바뀐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지금 제대로 된 교육을 막고 있어요. 검정교과서를 지금 얘기하는 그 좌파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완전 지금 교육을 막고 있죠. 교육 맡고 있는 게 좌파잖아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은 일본은 비판을 잘하면서 뭐 북한에 대해서는 아주 포옹적이에요. 아, 네? 예. 좌파들이 보면은 그렇죠. 일본이 뭐만 했다 하면은 막 일본 뭐 친일파 어쩌고저쩌고 뭐 누구누구 친일파 그러는데 북한이 뭐 천안 폭격을 했다, 뭐 연분도 폭격을 했다 그러면 예. 이거 북한이 한 거 아니다. 왜 그러냐 그러고 예. 그다음에 뭐 대북 결제를 했다 그러면 예. 뭐 거기에 대해서도 뭐 논란거리도 안 되고 맞습니다. 잘 포장해서 예. 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 이 교과서를 예. 이렇게 좋은 교과서를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미화시켜 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춰서 막 무조건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죠. 그냥 무조건 친일파로. 예. 그렇죠. 여기에 참 잘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학생들이 알고 그러니까 본인에게 선택 권한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 선생님들이 무슨 뭐 권한이 있길래 자기 사상을 왜 교육시킬 권리가 없잖아요. 학생들에게는 있는 사실 그대로 알려야 되는데 그렇죠. 자기 주체 사상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그 아이가 자기 주체 사상이 세뇌되기를 원하고 그렇죠. 그렇게 움직이길 바라고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검정교과서, 국정교과서가 뭐가 이거를 주면서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된다. 아, 본인한테 맡겨야죠, 이거는. 그렇죠. 두 가지 다 얘기를 해주고. 근데 왜 이걸 말 못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진짜로. 예, 한쪽만 너무 치우쳐서. 잠시만요. 예. 오케이. 그리고 한엽 씨도 예. 네, 저보다는 잠깐만요. 근데 지금 이걸 어떻게 엔딩할 거가 지금 저는 그러니까 엔딩을 박수 한번 쳐. 조금 이게 막 너무 이게 막 이상하게 왔다 갔다 이렇게 그러니까 필진이 엮였구나. 얘기했죠. 자, 봐봐요. 보건 씨 얘기했고 인석 씨 얘기했죠. 그럼 한엽 씨까지 의견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하죠. 저가 얘기를 하라고 잠시만요. 한엽 씨가 얘기하고 그다음 제가 마무리할게요. 사실 아까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그냥 지금 마무리해 그냥. 한엽 씨 한마디 저 해요. 안 해도 돼요? 아 다음에 이거 두꺼운 거 입고 좋아야겠다. 얼굴이 너무 열오르네. 그럼 다시 마무리할게요. 네. 예. 그래서 이 국정교과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대한민국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또 긍정적인 대한민국의 역사를 배우고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이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또 균형적인 서술 뭐 어느 한쪽에 다소 이제 뭐 편향된 시선이 아니라 균형된 그런 시선으로 올바른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이제 교육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국정교과서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나와주셨던 마지막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한마디씩. 예, 예.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느끼죠? 하죠.
느낀 점? 아니 그냥 한마디 하고 싶은 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래. 다시 다시 하고 그래요. 그럼 다시 그럼 오늘 국정교과서 무엇이 달라졌는가,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에 대한 비교도 한번 해봤는데요. 2030 토크 콘서트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오늘 또 같이 함께 해주신 분들 한번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뭐 토크 콘서트 얘기하셨는데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는데 또 어떤 것을 느꼈는지. 잠시만. 그것보다 그냥 이제 저희가 막 이게 지금 엉망진창으로 지금 얘기가 나왔잖아요. 지금 이게 뭘 얘기를 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중심을 딱 중심 잡고, 없이 흘러갔는데 지금 그러니까 막 국정교과서에 아마추어야, 대해서 우리.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 지금 저가 들었을 때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지금 느낀 점보다 이제 딱 그냥 여기 1, 2, 3, 4, 5를 정리를 하나 해주고 끝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줘야지 그래, 이제 분노가 약간 마지막으로. 좀 정리가 안 되니까 뭐 형에서 한 명씩 이렇게 하는 게 토크쇼의 좋을 것 매력 아니에요? 정리 안 되고 그냥 막 그냥 아니 그건 그쵸. 근데 그래도 저희가 이걸 원래 좀 알려주는 목적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조금 마지막은 네, 알겠어요. 뭐 어떻게 뭘 정리해서 어떻게 하자고요? 다시 그러면 제가 정리하고 끝낸다 이거예요? 지금? 뭐 저희가 그냥 자유롭게 정리 하나씩 형이 하나 하고 나서 뭐 형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5개 전부 다 얘기하고 나서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지금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사실이 좀 다르다. 그렇죠? 그렇죠.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한 부분도 오히려 검정교과서보다 국정교과서가 더 올바른 그 정통성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북한에 대한 다소 좀 왜곡된 이런 그죠, 북한을 약간 편들어주는 듯한 신화적인, 친북적인. 주체 사상에 대한 뭐 뒷판 없는 그런 인용이라든가 뭐 그리고 토지개혁 같은 부분도 그렇고 그렇죠. 토지 개혁을 뭐 마치 북한의 토지 개혁을 좋게 평가하는 그쵸. 그런 부분도 이제 검정 교과서에서 이제 그렇게 다뤘는데 국정 교과서에서 이게 정말 사실대로 이제 원래대로 이렇게 다루고 있죠. 예. 그리고 6.25 전쟁에 대한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남침이냐 북침이냐 이런 측면에서 정확하게 세계적으로 따르고 있는 트렌드에 따르는 남침이라는 거를 다시 재인식 해주는 부분도 있고 또 가장 이렇게 논란이 됐던 이 친일 독재 문제에 대해서도 네. 그러니까 지금 비판이 제일 중점이 됐던 게 이 국정교과서가 친일이나 아니면 독재를 미화한다는 식으로 많이 갔었는데 오히려 이런 친일에 대해서는 미화 하나도 없이 그대로 더 국정교과서에서 보여준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독재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뭐 독재가 완전히 나쁘다는 이런 검정교과서랑 다르게 독재의 부정적인 면과 그 다음에 그 시대의 이런 긍정적인 면을 같이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어떻게 보면 밸런스된 그런 교과서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균형 있는 서술이 있는 균형인데 그리고 또 위안부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오히려 이 부분도 역시 친일에 그쵸. 대한 논란을 오히려 이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거든요. 위안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 그리고 독도 문제에 대한 자세한 뭐 자료와 서술까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2030 토크 콘서트에서 또 국정교과서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렇죠? 또 검정교과서와 함께 얘기를 해봤는데요. 국정교과서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자라는 청소년들이 이제 긍정적인 그런 역사를 배우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균형 있는 서술을 통해서 어디 한쪽에 이제 편향되거나 그런 왜곡된 시선의 역사가 아닌 올바른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2030 토크 콘서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